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오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대만 컴퓨텍스 일정을 마치고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내일 6월 5일 저녁이죠. 해당 날짜에는 SK의 최대형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회동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삼성 회장은 해외 일정이 겹치게 돼서 이번 회동은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젠슨왕 자체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 이거는 바로 직전에 미국 시장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젠슨왕이 컴퓨텍스 무대에서 반도체 설계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를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으로 지목을 하자 마벨 주가는 정규장이 열리기도 전에 2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젠슨왕 자체가 한 기업을 향한 짧은 언급만 해도요,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씩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젠슨왕이 6월 1일에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의 본격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HBM4 공급사로 삼성, SK, 마이크론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자, 이 발언은 코스피를 사상 처음으로 8,800선을 끌어올린 핵심 재료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데 정작 그 재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삼성전자가 있는 한국으로 들어온 오늘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신고가를 코앞에 둔 직전 거래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대답한 종목,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였고요. 오늘 다시 열린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다소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재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오히려 가장 큰 수급의 주체는 비중을 줄이고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엇갈린 흐름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쓰는 동안 왜 외국인은 삼성전자부터 덜어냈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삼성전자의 상승은 기대가 먼저 끌어올린 쪽인지 실적이 따라 붙는 쪽인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신고가에 문턱해서 차트와 거래량은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체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정확하게 6월 2일이죠. 해당 날짜를 보시면 종가는 8,801.49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 8,800선 위에서 마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최고치를 조금만 더 들여보시면요, 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른 그림이 아닙니다. 자, 올해 들어 이 코스피 상장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지수가 신기록을 쓰던 날에도 10종목 중에 9개는 하락했다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축은요, 사실상 이 반도체의 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초에는 35.2%에서 6월 초에는 52.5%까지 올라왔어요. 두 종목 자체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떠받치는 구조예요. 지수가 이렇게 두 종목에 묶여 있으면 시장 전체가 강해 보이는 순간에도 그 안에서는요, 비중을 줄이려는 손이 당연히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일정 변수도 겹쳤죠. 6월 3일,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라서 증권시장 전체가 휴장했어요. 선거 전 마지막 거래일에 최고치를 찍고 하루 쉰 뒤 바로 오늘 열린 시장에서는요, 장중 기준으로는 일단 차익의 실현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요 8,639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직전 거래일보다 1% 안팎으로 밀리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매도의 한가운데에 외국인과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에 당연히 부담을 주고 있고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과 환율 부담이 겹쳤다는 분석이 따라붙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더 분명한데요. 직전 거래일인 6월 2일을 보시면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약 1,100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10거래일 가운데 가장 큰 하루 매도 물량입니다. 다만 이걸 외국인의 한국 이탈로 보기는 어렵긴 해요. 지금은 전 세계 자금이 AI 인프라 쪽으로 빠르게 재배치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정된 자금이 그쪽으로 쏠릴 때는 이미 크게 오른 자산부터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먼저 나와요. 환율도 외국인 매도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53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원화가 약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같은 주식이라도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평가액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거워진 반도체 비중, 선거를 끼고 몰린 이벤트, 1,500원을 넘긴 환율, 이 세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신고가 직후에 외국인 수급을 매도 쪽으로 끌어당기게 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 반도체의 투자에 대한 매력 자체가 사라졌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익 대비 주가로 보면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의 동종 기업보다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신기록을 쓰는데 이익 기준 밸류에이션은 아직 과도하게 무겁지는 않고요. 그 국면에서 외국인은 비중을 덜어낸 거예요. 이 어긋남 그림 안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조금씩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변수부터 짚을 건데요. 지금 시장은 오른 종목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봅니다. 이미 이익이 찍혀서 오르게 된 종목과 앞으로 벌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서 미리 오른 종목이겠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대가 먼저 반영된 쪽은요. 그 기대를 만드는 이 이벤트가 끝나는 순간 당연히 이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같은 메모리 진영의 숫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분기에 영업이익 37.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2%까지 올라갔고요. 창사 이래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아니고 이미 장부에 찍혀 있는 실제 이익이에요. AI 서버용 메모리가 모자라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 상승이 곧장 이익으로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같은 메모리 실적 사이클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앞서 본 베라루빈 HBM4 공급사 지목이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엔비디아는요, HBM 공급망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존재감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공급망에서 사실 후발주자로 평가받아 왔죠. 그런데요, 베라루빈 양산 일정에 삼성전자 이름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기준도 범용 메모리 회복주에서 AI 가속기 메모리 공급사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일정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삼성전자 2월에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고요. 5월 29일에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HBM4E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동작 속도가 최대 16GB/s로 직전 세대보다 20%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용량은 48GB로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BM4 양산에서 그 다음 세대 샘플 공개까지 약 3달 후발 주자로 분류되던 회사가 공급망 앞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컴퓨텍스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AI, PC 시장에도 직접 진입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미디어테크가 만든 첫 PC용 칩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한 저전력 D램 LPDDR5X가 탑재됩니다. 이 대목 자체가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서버용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선점 효과가 사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AI 서버에서 PC와 일반 기기로 넓어질수록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은 이 삼성전자의 강점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서버용 HBM4, 차세대 HBM4E, PC용 LPDDR5X까지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 밖으로 확장될수록 삼성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도 함께 여러분들 넓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이 변화를 반영을 시작했어요.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37만원에서 현재 57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분기 범용 D램 가격 상승 전망을 30에서 60%로 올리고 실적 추정치를 끌어올린 결과예요. 물론 목표 주가는 증권사의 전망일 뿐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기준선이 한 단계 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흐름도 같은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삼성전자는 6월 1일에 단일 종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는 기대만으로 오른 종목이라기보다는 실적, 공급망 변화가 함께 붙어있는 종목에 가까워요. 다만 이 실적 흐름에서도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메모리 수요가 계속 이어지려면요,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계속해서 이 돈을 써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빅테크는 자체 현금을 넘어서 증자와 외부 자금 조달까지 활용해서 AI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도 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반대로요, 이 투자의 속도가 꺾이게 되면 D램 가격과 출하 전망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삼성전자의 실적의 최종 변수는요, 삼성전자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와 이 빅테크의 투자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변수를 가늠해 볼 일정이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자, 젠슨항은 6월 5일 회동에서 AI 반도체를 넘어서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정은 양면을 함께 봐야 돼요.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HBM4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한 단계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동 참석자와 의제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수준에서 끝난다면요, 주가는 실제 만남보다 먼저 그 기대 자체를 반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 정작 회동 당일에는 재료가 소화되면서 이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재료가 쌓이는 동안 실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을 보시면요, 5월 19일에는 48.42%에서 6월 2일에는 48.07%로 내려왔습니다. 신고가를 달려가는 그 구간에서 가장 큰 수급의 주체는 지분 자체를 조금씩 덜어낸 겁니다. 그 물량은 고스란히 이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6월 2일 기관은 약 308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실적이라는 재료는 분명히 강해졌는데 같은 국면에서 이 외국인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상 위치를 짚어볼게요. 먼저 이평선을 보면 정배열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 추세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60일선과 거리를 보시게 되면 어떻죠? 지금 주가는 60일선보다 약 33% 위에 있습니다. 자, 이격 자체가 이 정도로 벌어졌다라는 건요, 짧은 기간 내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 이 정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절대 하락을 보는 그림은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인 눌림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르겠지만 좋은 자리에서 주워가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1차 매수 자리, 저는 3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매물대도 사실상 많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21선, 이 노란색 선과 맞닿아 있는 자리로 매수 잡아보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이전 급등 때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는 쪽, 파는 쪽 둘 다 방한 일정을 앞두고 한 박자 멈춰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역시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요, 관찰을 해야 되는 흐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요, 떨어졌을 때 그때 30만 원에서 1차 매수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채널 꾸준히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30만 원 밑으로 떨어져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좋은 자리에서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 질문이 뭐였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동안 젠슨항이 한국에 들어온 그날 왜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은 먼저 비중을 줄였을까요? 오늘 확인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단순히 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라루빈 HBM4 공급망 지목, 세계 최초 HBM4E 샘플 출하, AI PC용, LPD DR5X, D램 가격 전망 상향까지 상승을 설명한 실적에 대한 근거와 공급망 변화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의 최종 변수는 이 삼성전자 안에만 있지 않아요. 엔비디아의 제품 일정, 빅테크의 AI 투자 속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제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비중을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수급도 아직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외국인의 보유율은 낮아졌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정배열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신고가 바로 아래에서 장중 기준 이 거래량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로 단정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신 앞으로 단 며칠 동안 체크해야 할 포인트 단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6월 5일 회동 이후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HBM4 협력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미 알려진 기대가 소화되며 식는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외국인 보유율 자체가 48% 부근에서 멈추고 다시 올라서는지 아니면 매도가 이어지는지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2주 최고가 이 37만원 선을 넘은 과정 속에서 장중 둔화됐던 거래량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지 자, 이 3가지가 맞물려서 확인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이벤트성 급등이 아니라 AI 메모리 공급 안에서 평가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동 이후에 새 내용이 부족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거래량 없이 이 가격만 버틴다면요.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재료는 강해졌지만 가격도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방한 이벤트 자체보다 그 이후에 확인될 신호들을 차분히 따라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